챕터 3 보일러 설비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설비 설치 페이지 344페이지 내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일러 설비는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보일러는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본체는 연소실에 열을 받아 드럼 내에 물을 열매체를 가열하여 온수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부분, 동체와 수강군과 연관군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보일러 전체 동체가 있고요. 큰 동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일러 동체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관들이 되겠습니다. 연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자체를 드럼을 동체라고 합니다. 동체와 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일러의 본체이고, 연소장치는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로 화염 및 고온의 연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연소실, 연돌, 연소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연소장치라고 하는 버너와 연소실, 연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버너는 급유나 가스, 그 다음에 송풍기, 급유장치와 송풍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호화로 이루어진 팬이 구성이 돼서 일단 바람을 송풍시키면 바람이 불겠지요. 여기에 컬러를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유하는 기름, 오일, 가스 등에 여기에 노즐을 설치해서 분무를 시키면 그 다음에 착화를 하게 됩니다. 네, 불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연료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가스면 뭐 큰 지장 없이 배관으로만 연결하겠지만, 우리가 기름이면 탱크도 있어야 되고, 월탱크도 있어야 되고, 펌프도 구비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송풍장치는 송풍기와 연료 공급 장치, 연소실, 연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속장치는 보일러의 효율을 상승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을 급수하기 위한, 색깔을 똑같이 할까요?
급수 장치로 엉축수 탱크나 급수 탱크가 있으면 펌프를 설치해서 냉수에 공급하면 이쪽으로 공급수 수가 들어오게 되고 전기가 만들어지거나 온수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전기가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급수장치,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급유장치, 연료 공급장치, 급유장치가 있고 통풍장치, 송기장치, 통풍장치, 송기장치는 연소장치의 번호와 연소실, 연돌, 연도 등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 분출장치가 있는데 안전장치는 보일러 상부에 스팀관에 설치해야 되겠죠. 상부에 안전 밸브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밸브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압력을 볼 수 있는 압력계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압력계. 그 다음에 폐혈 해수 장치와 자동 제어 장치가 있는데 폐혈 해수 장치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혈 해수 장치는 컬러를 더 바꿔서요. 보일러로 송풍해주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불을 태울 수 있죠. 외기를 더운 공기로 만들어주는 공기 예열기 하나 있고, 두 번째 절탄기가 있습니다. 절탄기는 이코노마이저라고 하고 들어오는 냉수를 가열해서 공급해주는 연료효율 장치를 절탄기라고 합니다. 보일러에서 나가는 전기를 과열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물과 보일러 수와 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으로 과열 전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과열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연도로 나가는 열에다 과열 전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내주는 것을 과열 전기라고 합니다. 참고 폐혈 해수 장치 중에 과열기와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는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과열기는 포화전기를 압력 변화 없이 온도를 상승시키는 장치, 즉 과열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과열기라고 하고, 절탄기는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급수를 예열하면 이코노마이저라고 한다. 이코노마이저.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소용 공기를 예열을 시킵니다. 과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가 배기가스에 가스열을 이용하는 효율 장치가 되겠습니다. 폐혈 회수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장치는 기본으로 첫 번째 버너를 시킨셋으로 작동하는 자동 제어와 압력을 센싱해서 인트록 시키는 장치 등 자동 제어 장치, 급수 펌프도 인트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자동 장치로 구성된 부속 장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보일러의 구성 요소로는 본체, 연소 장치, 부속 장치가 있고, 대표적인 부속 장치는 급수, 급유, 통풍, 안전, 분출, 계측, 폐열,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폐열 해수 장치의 종류는 과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가 있다고 설명드렸으며, 이제 제열기는 고압 터빈을 한번 돌리고 나온 전기를 한 번 더 가열하는 겁니다. 요거는 절탄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한 번 더 가열해서 저압 전기 터빈을 돌리게 하는 장치를 제열기라고 합니다. 인젝터는 보일러에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보조장치, 우리가 인젝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벤츄리관을 만들어 놓고 보일러 안에 급수를 해야 된다면 물통에다가 담는 거죠. 이 스팀을 쏘면 동압이 낮아지면서 동압이 세지면서 음압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도 같이 공급이 되는, 급수가 되는 것을 인젝트라고 합니다. 보일러의 기본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일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통 보일러. 노통 보일러는 원시적인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보일러이죠. 본체 내부에 노통을 설치해서 물을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노통이 한 개인 코로니시형과 노통이 두 개인 랭크셔 보일러가 있습니다. 노통 하나로 물을 끓이는, 그리고 증기를 만드는 노통이 하나인 코로니시 보일러와 노통이 두 개인 랭크셔 보일러로 나눕니다. 노통 보일러의 장점으로는 관수의 보유 수량이 많아서 부하 변동에 영향이 적습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취급이 쉽고 청소, 검사, 수리가 용이합니다. 급수 처리가 까다롭지 않고 수명이 깁니다. 수면이 넓어서 기공수발이 적다. 기수공발은 물이 스팀이 되는 것을 기수공발이라고 합니다. 단점, 보유 수량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작아서 열 효율이 낮다. 열 부하가 커서 전기 발생이 느립니다. 부하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분식으로 원료의 질이나 연소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내분식. 노통이 내부에 있으면 내분식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보일러들이 다 내분식이고요. 내분식의 반대말로는 외분식이 있습니다.
외분식은 대표적으로 수관식 보일러에 수관식 보일러가 외분식의 대표적인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외분식 보일러는 대형 보일러를 만드는 것이고, 내분식은 소형, 중형 보일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수량이 많아서 폭발 시에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노통 보일러의 종류는 코르너시 보일러와 랭크셔 보일러. 보유 수량이 많아서 보아 변동이 적은 반면에 대응이 어렵고 구조가 간단해서 청소 수리가 용이한데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거수 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다. 노통 보일러는 보일러의 원조격이죠. 두 번째, 입형 보일러는 누편은 보일러에 수직으로 세운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 난방에 사용하는 보일러고 패키지형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입형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보일러를 만들고 버너를 아래쪽에 태우면서 노통을 만들어서 연기를 내보내는 거죠. 연통을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는 물을 넣어서 냉수를 넣은 다음에 온수를 빼오며 난방이나 급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통 연관 보일러도 내분식이고 노통과 연관 보일러, 그림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노통만 만들어서 있던 보일러에다가 연관, 연기가 지나가는 관을 여러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패스, 2패스, 3패스까지 만들어서 배기가스로 보내주는, 노통 보일러는 노통 안에 통이 하나만, 한 개나 두 개만 있었던 거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깔아준다? 연관을 깔아서 만든 보일러입니다. 노통 보일러와 연관 보일러의 장점을 취한 것으로 구조가 치밀하며 콤팩트한 구조로서 전열 면적 Q는 K, A, 델타, T 값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열 면적이 크니까 열량을 많이 줄 수 있고 전기 발생이 빠르고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습니다. 난방용, 산업용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가 노통 연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의 장점은 내분식이고 열 손실이 적습니다. 콤팩트한 구조로 전열 면적이 크고 정발 능력이 좋습니다. Q는 K, A, 델타 T에서
전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정발 능력이 좋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유 수량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커서 열 효율이 좋은데 효율이 80에서 85%로 좋은 편입니다. 노통영화는 본래의 단점은 구조상 고압 대용량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중형 이상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조가 복잡하여 청소, 수리, 급수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리를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정말 속도가 빨라 스케일 부착이 쉽다. 스케일이 부착이 쉽다는 이야기는 관파손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수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노통연관에 대한 장점과 단점,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칼라로 된 흑별로 사입니다. 칼라로 된 게 나와서 노통을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옆쪽으로 지나간 불이 한 번 패스 들어오고 두 번 패스 와서 세 번 패스까지 온 다음에 과열시켜서 연도로 빠져나가는 장치, 보일러 위쪽에 압력 조정 장치, 버너, 자동 컨트롤러 버너가 되고 요 위로는 연료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압력계도 그림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고저압, 고압 차단 스위치들이 위쪽에 보이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전기를 뽑아서 이제 헤드에다가 집어넣고 사용처로 분배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노통 연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관 보일러를 살펴보면 수관 보일러는 보일러 중에서 유일한 외분식이고 상하부의 드럼, 상부 드럼과 하부 드럼을 만들어 놓고 고압에 견디는 다수의 수관, 고압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고압관을 연결한 것으로 전열 면적이 가장 큽니다. 고압 대용량 보일러라서 산업용에 많이 사용된다.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일러는 화력 발전의 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즉 물통을 드럼이라고 합니다. 물통, 이게 하부 드럼이 되는 거죠. 네. 하부 드럼에 뭘 연결해 놨다고요? 고압관. 이 고압관 무슨 관? 고압관을 연결해 놓고 예, 번호로 불을 쏘이면 관 표면적 4분의 파이 D 자성 L 곱하기 관수, 이 넓은 면적으로 열이 들어가니까 위쪽에는 전기가 있는 드럼이 될 것입니다. 고압관에 있으니까 전기는 뭐다? 고압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이 고압 전기를 가지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가 수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수관 보일러의 장점은 첫 번째, 고온 고압의 전기 발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열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외분식이고 연소 상태가 좋습니다.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가 수관식이고 외분 보일러입니다. 전열 면적에서 보유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기 발생 속도가 빠릅니다. 보유 수량이 적어서 파열 시 피해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압력이 높아서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외분식으로 연료질에 따른 영향이 적습니다. 아까 화력 발전 이야기했죠. 이걸 우리가 쓰레기를 태워서 화격자로 쓰레기를 태우는데요. 이것으로 지역 난방도 현재 하고 있는 보일러가 수관 보일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해서 청소, 검사, 수리가 어렵습니다. 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스케일의 장애가 커서 급수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외분식으로 외벽을 통한 열 손실이 큽니다. 네 번째, 부하 변동에 따라서 압력 변화가 커집니다.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 아무나 못 만듭니다. 현지 조립을 하기도 합니다. 수관식 보일러 외분식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 관료 보일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초임계 압력 하에서 스팀을 얻을 수 있는 보일러로서 하나의 긴 관으로 구성되며 드럼이 없고 보유 수량이 적어서 전기 발생이 가장 빠른 보일러입니다. 일종의 강제 순환식으로 관 하나에서 가열, 증발, 과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보일러입니다. 관료 보일러의 장점은 순환비는 전기량분의 급수량을 순환비라고 합니다. 순환비 체크해 두시고요. 순환비가 1로서 드럼이 없습니다. 단관식이라고 하지만 초기에는 단관식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관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무동형이고 고압이며 전기열량이 큽니다. 세 번째, 수관식 보일러처럼 전열 면적이 크고 효율이 좋으며 전기 발생 시간이 짧습니다. 관료 보일러의 단점으로는 관료 보일러가 워낙 효율이 좋고 급속하게 전기가 발생되므로 완벽한 급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급수의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하 변동에 대해서 적응력은 적은 편입니다. 네 번째, 완전한 연소 제어 및 온도 저하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특히 관리식 보일러는 물이 가열, 증발, 과열, 증발, 과열 순으로 바로 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부식이 일어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번으로 불을 가열하면 아래쪽으로는 급수 펌프에서 물을 바로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아래쪽에 물은 고이고 스팀은 사용처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분리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관리보일러의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관리보일러라고 하면, 관리보일러는 입평이 가장 많습니다. 입평 관리보일러로 사용이 되고, 위쪽에서 연료를 넣고 송풍기 바람과 함께 넣어서 점화시킵니다. 점화시키면 이 수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처음에는 가열을 할 것이고, 요 물 끝에서 정발이 일어나고, 정발이 일어난 위에서 과열까지 시킨 전기를 상부관 헤드에서 뽑아서 가는데, 이 뽑아진 헤드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수분리기, 요 헤드로 들어가면 기수분리기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보내버리고 스팀만 사용처로 쓰게 되는 거죠. 관리보일러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불꽃이 내려오게 되고 연통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주통이 있어서 수위 전극봉을 넣어놓고 수주 연락관으로 물을 공급해서 레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 급수장치 앞쪽에는 펌프를 설치하겠지만 급수 탱크에는 수처리기가 항상 비치되어야 합니다. 관리보일러는 강제순환식이고 전기 발생이 가장 빠른 보일러고 순환비가 1이고 열 효율이 좋습니다. 완벽한 급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연소 제어 및 온도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관리보일러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보일러는 항상 스팀 보일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스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스팀으로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거나 필요하다라면 스팀만 따로 쓰는 가마 밸브 써서 스팀만 사용, 난방이나 가습으로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평 관류 보일러가 되겠고, 관리 보일러는 그 입평이라서 입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관리 보일러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 주철제 보일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철제 보일러는 주물로 보일러를 제작한 것입니다. 보일러의 한 개 한 개의 섹션을 주물로 만들어서 조립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철제 보일러는 전열 면적이 비교적 크고 저압용 보일러로 사용합니다. 주철 자체가 저압용이라서 고압으로 사용하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전에는 주철제 보일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주철제 보일러를 거의 만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형태입니다. 주철제 보일러와 가장 비슷한 게 주철제 방열기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철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를 모래판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노통을 만들어지게끔 설계를 하면 주철 보일러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 한 개의 섹션을 조립해서 용량을 정리합니다. 크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 키만 한 정도 2m에서 2m 50 정도의 주철제 보일러를 봤습니다. 주철제 보일러의 장점, 주물 제작으로 복잡한 구조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형틀만 만들면 되니까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 조절이 용이합니다. 조립식으로 반입 및 해체가 용이하다. 문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입, 해체 못하겠던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압 1kg/스퀘어센치 이하로 사용하고 고압 파열되면서 저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는 적습니다. 전열 면적이 크고 효율이 좋습니다. 주철의 특성, 내식성이고 내열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철제 보일러의 단점, 내압에 대한 강도가 약하다. 인장이나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1kg/스퀘어센티미터 이하에 사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고압 및 대용량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열에 의한 부동 팽창으로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번째, 구조가 복잡해서 청소, 검사, 수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식성, 내열성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20, 30년 쓴 보일러도 워낙 오래된 보일러라서 신형 보일러를 바꿔서 그렇지 주철 보일러는 꽤 내구성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철 보일러의 형식입니다. 이 정도면 대형으로 큰 거지 한 높이 한 3, 4m 되겠는데요. 예. 화구를 만들어 놓고 한 섹션의 보일러를 형태를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곳과 물이 흘러나가는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전열 면적을 키우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철제 보일러 살펴봤습니다. 주철제 보일러의 장점과 단점은 지금은 쓰지 않지만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철제 보일러의 장단점 특징을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